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또 전승을 거뒀습니다. 미주리, 미시건, 아이다호에서 공화당 경선 싹쓸이 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이제 슈퍼 화요일이 열리지만 당연히 슈퍼 화요일도 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 사퇴할 이유가 없는 게 후원금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여전히 안티 트럼프 그 후원자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원들, 민주당 큰 손들이 니키 헤일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지만 2028년 대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키 헤일리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내가 2028년에 대선 출마해서 이겨야지. 근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미 니키 헤일리는 민심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니키 헤일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인생이 이번에 끝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냐면은 이미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 됐고, 과거와 다른 당이에요. 조지 W. 부시, 조지 H.W. 부시, 그리고 레이건 때하고도 다른 공화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색깔을 사실 입힌 당이에요. 공화당이. 특히 이제 그 트레이드요.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했던 넘버원 그 간판 공약이 뭡니까? 무역 협정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민주당 공약들이에요. 보통 보면. 트럼프가 그 민주당한테서 이렇게 훔쳐왔고, 또 이제 이민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죠. 라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시켜줬거든요. 거의 200만 넘는 불체자들을. 트럼프는 그것과 반대로 이번에 당선되면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트럼프는 그거예요. 복수에 불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복수하겠다. 이 사람 자체가 복수하겠다는 그런 철학이에요. 한 번 당하면 10배로 갚겠다. 제가 볼 때 백악관에 들어가면 분명히 복수를 할 거고, 딥스테이트 상대로도 복수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판 붙는 거죠. 딥스테이트 진영도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고, 굉장히 저는 재밌게 됐다고 봐요. 트럼프 같은 독종이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어떻게 보복할지, FBI, CIA 그리고 정보국들 17개 정보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MI,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가담했던 그런 정보국들을 상대로 어떤 복수를 할지 궁금하거든요.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정보국 요원들 70, 80% 애들 다 싹 다 해고하든지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암살에도 CIA가 가담됐다고 봅니다. 그 영화, 그 올리버 스톤 영화, 그 존 F 케네디 영화를 보면, 그리고 JFK 관련 그런 서적들을 보면은, 그리고 위키리크스 내용들을 보면 어, CIA한테 암살당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예, CIA는 이미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보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로벌리스트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정보국이라고 봅니다. FBI 역시 마찬가지.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FBI하고 CIA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 FBI는 국내, 그러니까 미국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연방 정보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CIA는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이제 그 해외 관련된 그런 정보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세장에서, 리치먼드 유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시간주와 미주리에서 압승을 거뒀다. 거의 미친 결과다. 11월 5일은 대선, 11월 5일, 올해 11월 5일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나라를 망친 덜 떨어지고 졸린 조 바이든에게 해고를 선언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일, 그러니까 3월 5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매사추세츠를 포함해서 15개 주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다발적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30%가 넘는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로 확정됐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금 조 바이든인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왜 그러냐?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왜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가 아닌 것 같습니까? 왜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말을 못해요. 조 바이든은 이대로 토론 3번 맞붙으면 트럼프한테 3번 다 떡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때보다 더 인지력 안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로버트 허 특검이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 바이든 그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특검 보고서. 그래서 저는 이제 조 바이든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미셸 오바마로 바뀌느냐 아니면 뉴스컴 트럼프가 가빈 뉴섬을 또 텍사스 국경에서 뉴스컴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죠.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새로운 쓰레기.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쓰레기라는 거예요. 가빈 뉴섬. 근데 이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항상 가빈 뉴섬 띄워주기 바쁘고 조 바이든 띄워주기 바쁘고 미셸 오바마 띄워주기 바쁘고 뭐 오바마 띄워주기 바쁘고 그리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CNN을 신으로 떠받들기 때문에 역시 같이 떠받들어주기 바쁘고 이렇게 페이크 뉴스가 많아요. 보면은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이걸 후배 기자한테. 자 그리고 3일은 워싱턴 DC 공화당 카커스에서 이제 투표가 또 진행되는데 역시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또 노스다코다에서 4일 커커스가 치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니키 헤일리가 슈퍼화요일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날 트럼프한테 공식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니키 헤일리가. 그러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 때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나오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이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그런 이슈들 때. 저도 앞서 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트럼프가 물론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고 왠지 느낌이. 딥스 진영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트럼프는 어떻게든 막자. 미국이 망해도 막자 이런 레벨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수가 있더라도 트럼프가 백악관 가는 거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대선 사이클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뭐 팬데믹을 핑계로 주요 경합주 대선 그러니까 대선 투표 방법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룰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주의회를 통과시킨 게 아니라 주 총무처 장관이 맘대로 바꿨습니다. 역사상 없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호언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선거법들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다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지금 우편 투표 계속 강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도대체 뭐 했느냐 지난 3년간 선거 문제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 졌고 한 45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다 졌잖아요. 특히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경 이슈죠. 얼마 전에도 미국 시민이 불체자한테 이렇게 총 맞아 죽었고 살해당했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조명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취할 조치는 국경을 봉쇄하고 침공을 막는 일이다. 그래서 불체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 보면 이민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오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필터링을 하고 주변 분들한테도 그거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해서 넘어가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그냥 무식해서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책 한 권 안 읽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제가 팩트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계속 그냥 실수하고 오보를 냅니다. 가짜 뉴스 내보내기 바쁘고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불치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서 쏟아지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공로를 이렇게 부각하면서 조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건 조 바이든의 침공이다. 조 바이든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 10명을 합쳐도 이 무능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만 못할 거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고 청중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갖고 있다. 바로 불체 범죄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자행한 총기 사고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조 바이든을 선출하면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경에서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을 전복하기 위한 음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그의 공범들은 미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실질적인 유권자들의 의지를 무효화해서 세대를 이어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오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18살이 되면 누구 찍겠습니까? 민주당 찍겠죠. 공화당 찍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은 미국의 공립학교를 난민 캠프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랬죠. 뉴욕에서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 안 했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보도를 안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을 범죄와 질병이 만연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불체자들의 범죄로 단 한 명의 무고한 미국인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무식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이민자라고 그렇게 오보를 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무식해요. 진짜 몰라요. 이런 그 팩트들을 모르고 일란 머스크가 오죽했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 멀티버스에 사는 거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한국 한인 언론들은 마찬가지죠. 거기 포함되는 거죠. 멀티버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 일란 머스크가 지적한. 여러분께서 일란 머스크 계속 팔로우할 필요 있어요. 일란 머스크가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많이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진보였어요. 진보. 민주당원. 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한국 한인 언론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더 악랄해요.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만큼 한심하고 공부 안 하고 저는 무식하다고 봐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The massive flood of illegal immigration is due to 94 executive actions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지금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물밀듯이 오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94개 행정명령 때문이다. 행정명령 94개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조 바이든은 자기가 힘이 없다고. 기자 한 명이 물어봤어요. Why are you waiting to take executive action on the border? 왜 국경에 행정명령 때리지 않느냐. 국경 관련된. 때리기 싫은 거죠. 때리기 싫은 것.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legacy media lies as easy as breathing. 숨 쉬는 것만큼 거짓말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한국 한인 언론도 포함되는 겁니다. Reuters is the worst right now. 그 중에서 로이터가 최악이다. 로이터 통신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일론 머스크 보면은 People who get their news from legacy TV live in a fake alternative reality. 레거시 TV 보고 믿는 사람들은 가짜, 완전히 대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제가 항상 그걸 느껴요, 보면은. 그걸 그대로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고, 기자들을 봐도 그렇고. 답답하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처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People who get their news from legacy TV live in a fake alternate reality. 레거시 언론, 레거시 TV, 주류 언론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망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fake alternate, 가짜 대안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 트럼프는 또 취임 첫날 나는 transgender, 그러니까 18살 미만, 18살 이하 그 미성년자들은 그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어떤 학교에 대해서도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명령에 서명할 거다. 그리고 또 백신을 의무화하는 학교에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거다. 코로나19 백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 스포츠에서 쫓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 보도했지만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한국 한인 언론들이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독촉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등교하면 너가 남자라고 믿으면 남자고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다.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스포츠에 가가지고 리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수영 휩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투, 복싱 이런 그 격투기 스포츠에서도 성전환 여성이 다른 여성 선수를 때리고, 성전환 여성은 저는 남자라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트럼프 말. 대다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삶을 살다가 아픈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의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쉽다. 누군가는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 업계의 미치광이들을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급진 좌파, 메인스트림 미디어 상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 상대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봐라. 북한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돼 있고 거대한 핵 보유국이다. 우리는 좋았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나는 모두와 잘 지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푸틴하고도 관계 괜찮았고 시진핑하고도 관계 좋았죠. 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또 트럼프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악화 일로를 걷는 그런 형국인데요.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굳건한 그런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시애나대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 미국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양자 대결 시 트럼프가 48% 지지율로 바이든을 5포인트 차로 제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호감도 측면에서 두 사람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바이든이 38, 트럼프가 44. 트럼프가 더 높았어요. 보면은. 그리고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 지명될 경우
느낌을 묻는 항목에도 너무 좋다는 응답은 전체 23%에 그쳤고 트럼프는 너무 좋다는 응답이 48%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은 81세죠. 그래서 인지력 논란이 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후 지지층 분열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한테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꼭 그것 때문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처럼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대통령도 없거든요. 트럼프는 무조건 하마스는 다 쓸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친 게 작년 10월 7일 먼저 친 게 하마스 아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응답자가 4명 가운데 1명만이 나라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바이든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답변은 43%나 달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어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이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40%였고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때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거죠. 바이든의 업무 수행을 강력하게 불신한다는 응답은 전체 47%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체 조사상 역대 최고 수준, 그러니까 역대 최악이라고 그런 거죠. 바이든한테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상 바이든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인 여성, 흑인, 라틴 유권자가 분열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는 심지어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임에도 지지층을 훨씬 더 규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웬일일까요? 가짜뉴스 뉴욕타가 기록의 신문 그렇게 보도했어요. 기록의 신문이. 민주당한테만 유리한 기록의 신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뉴욕타임스는. 1956년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기록의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유색인종, 노동자 계층 지지가 옅어지고 있다는 그 점인데요. 2020년 대선 당시 출구조사 때 바이든은 이들 계층에서 72% 지지를 기록해서 트럼프를 크게 따돌린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이하 유색인종 사이에서 바이든 지지가 4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41%를 기록해서 트럼프보다 좀 앞서긴 했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라틴계 사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인기가 많습니다. 46대 40이에요. 46대 40. 이제 라틴계도 여기 오래 살면서 뭐 2세, 3세 나오면서 무조건 우린 이민자니까 민주당 지지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닌다, 이제. 미국에 오래 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민도가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민도가 낮은 게 대도시 민도가 낮은 게 거의 가가지고 그냥 이민자가 많잖아요. 예, 대도시들이. 뭐 뉴욕, LA,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뭐 모르는 거죠. 깊이 있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그 대도시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플라이오버 스테이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민도가 훨씬 더 높아요. 예,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대도시가 더 많이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 살수록 할 게 많고 놀 게 많다 보니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플라이오버 스테이트 가보면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요. 정치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지식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이오버 스테이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도시 그리고 인구가 많은 주보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또 헷갈렸어요. 우크라이나하고 가자를 또 헷갈렸습니다. Get that man a map. 누가 이 사람한테 지도 좀 갖다 줘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렇게 비꼰 거예요. 제목부터. 자, 그리고 이제 분노하게 만들게 되는 게 이게 레이크 앤 라일리입니다. 이게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난리죠. 지금.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거의 커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으면 어떤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신으로 떠받들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신으로 떠받듭니다. 예. 사이비 종교 믿는 거예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자, The Murder of Laken Riley. 레이켄 라일리가 2월 24일에 조지아주 에이센스에서 죽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30년 만이에요. 불법 체류자한테 죽었어요.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라는 베네수엘라 출신 26세 남성한테 살해당했습니다. 납치당한 뒤 살해당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보도하지 않는 미국 언론들이 언론인지 뭐 언론도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줄곧 비판한 거 아닙니까? 미국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조깅하다가 잡혀가지고 유괴당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에 그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라는 남성이 그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죠. 여기 보시면은 Laken Riley is murdered by an illegal and receives no mention by Joe Biden. Very little media coverage and $0 compensation for her family. 레이켄 라일리가 불체자한테 살해당했는데 조 바이든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열린 국경 정책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상금도 제로다. Who else is effing pissed? 나 말고 누가 더 열받았나? 나만 열받았냐 이거죠. 그리고 레이켄 라일리 생전 모습이에요. 굉장히 생기발랄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예, 이게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펼친 정책 때문인데 뭐 바이든 정부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민주당 대통령들 보면은 다 이 모양 이 꼴이었고 뭐 대다수 공화당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 빼고. 트럼프는 왜냐하면 강력한 국경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인종차별한다. 이민자 비판한다. 이민자를 불체자래요. 불체자를 이민자라고 그러고.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케이트 스타인리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불체자한테 총 맞아 죽었죠. 자기 아버지 앞에서 32살이었는데 금발 여성 5번 추방되고 6번째 들어온 그 불체자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모 열기가 대단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건 보도할까요? 보도할까요? 안 할까요? 뉴욕타 와포 CNN 보도할까요? 안 할까요? 뉴욕타 와포 CNN이 안 하면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보도를. 그래서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스 성전환 수영 선수 리아 타메스 상대로 승리 거뒀고 또 비판했죠. 이런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서 뛰면 안 된다. 여성 수영 선수 상대로 경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레이켄 라일리, say her name. 라일리 게인스가 조 바이든한테 여성의 달을 맞이했다고? 그럼 레이켄 라일리 이름을 언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트랜스젠더 여성 챙기느라 바쁘겠죠.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그 생 난리를 치더니 예?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진영. 근데 레이켄 라일리를 위한 장례식도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End Wokeness라는 End Wokeness 아이디를 가진 분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텍사스주 국경에 가가지고 이글 패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iden will never say Laken Riley's name, but we will say it and we will remember it. 바이든은 레이켄 라일리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말할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CNN에서는 또 이거 인종차별 카드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살인자가 불체자인데 불체자라서 조자주 대학에서 라틴계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아니 인종차별 받을 새가 있었습니까? 그 죽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